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빌런인 무잔이 주인공 탄지로 한 팀이 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처형 위기인 탄지로를 무잔이 구해주고 무한열차회가 하일 엠무를 퇴치하고 상인사 마카자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자는 매서운 공격으로 쿄조로에게 달려나왔고 쿄로는 그런 아카자의 공격을 화염회업으로 막아냈죠. 아카야는 그 뛰어난 실력에 놀라며 이대로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인 것 같다며 영원한 삶을 사는 오니가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쿄로는 난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죽음 또한 인간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숭고함이라고 오니가 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죠. 그걸 지켜보던 무자는 네가 어떻게 인간을 오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너 뭐야? 예전에 무한성에 쫓겨났던 그 녀석 아닌가? 오랜만이군. 그분께서 우리 12개월의 오니들에게는 인간으로 오니로 만들 수 있는 약을 내려주셨지. 나는 강한 녀석들만 오니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다른 녀석들은 모르겠군 이라고 했죠. 쿄로는 그 대화를 듣고선 확실히 무잔이 이들의 왕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 알았고 그대로 아카자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치열한 싸움을 펼치기 시작했고 탄이로는 그 둘의 싸움을 보면서 자신이 전혀 끼어들 틈이 없다며 둘이 막상막하로 보인다고 했는데 무자는 아카자를 상대로 저 정도까지 싸울 수 있는 검사는 몇 없겠지. 하지만 이 싸움 쿄요로가 반드시 죽게 될 거다 라고 말했죠. 탄이로는 그럴 리가요 라고 하며 둘의 싸움을 다시 봤는데 엄청난 재생력을 가진 아카자는 싸움이 지속되어도 계속 여유가 넘쳤고 쿄조로의 몸에는 상처가 하나둘씩 늘어나며 아까보다 날카로운 공격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쿄로도 그걸 느낀 건 마찬가지. 아카자는 본 실력을 내지 않고 싸움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았죠. 지금 이렇게 자신을 얕잡아보고 있을 때 큰 기술 하나로 목을 베어내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쿄로는 그대로 투기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혈기술 파괴사 아침을 시전했고 쿄로가 뛰어들어오길 기다렸죠. 그렇게 쿄로는 빠르게 뛰어가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그 공격 방향을 읽은 뒤 카운터 공격으로 치명적인 부상 하나를 안겨주었다는 판단을 하며 그대로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무잔이 그 사이에 난입했고 아카자의 주먹과 쿄조로의 화염회업을 온몸으로 쳐맞았죠. 탄지로는 당황하며 아니 뭐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는데 무자는 곧바로 다친 곳을 재생하면서 그 둘을 자신의 촉수로 묶은 뒤 서로 저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쿄로는 이게 무슨 짓이지? 라고 했는데 무자는 내 녀석은 그래도 약자를 도울 줄 아는 좋은 인간인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죽게 하기는 좀 그래서 말이야 라고 했죠. 그때 아카자는 촉수를 풀어버린 뒤 나랑 해보자는 거냐? 라고 하며 무잔에게 뛰어들어 파괴사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무잔은 아카자의 엄청난 공격에 당하며 아니 왜 나한테는 시작부터 전력으로 공격하는 건데? 라고 했지만 아카자의 공격 정도는 뛰어난 신체력으로 요리조리 피할 수 있었죠. 아카야는 무한상에서 쫓겨났을 때는 맥없이 당하더니 꽤나 싸우지 않은 녀석이었나? 라고 했고 무자는 그때는 뭐 싸울 의지조차 없었기에 그냥 당해준 거였지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더 강한 오니인지 우열을 가려보자며 태초의 오니인 내 녀석을 꺾는다면 그건 역시 꽤나 큰 성취일 거라고 하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죠. 부자는 지금껏 누군가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신체력으로 찍어 누르면 되었기에 기술을 따로 연마하지 않았었는데 자신보다 훨씬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아카자에게 여러 번의 공격을 허용당하는 것을 보고선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아카자와 싸우며 이렇게 잘 싸운 네가 사는 삶이라는 건 그 위에 도우마나 고쿠시보는 더 싸움을 잘한다는 건가? 라고 했죠. 아카야는 도우마 녀석은 싸움을 잘한다기보다 능력이 나와 상성이 안 맞았던 것 그 상성만 극복할 수 있다면 내가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확실히 엄청나게 강하지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렇구나 이제 싸움은 다 즐겼지? 라고 한 뒤 귀기를 한 곳에 에너지 형태로 모으기 시작했고 그대로 그것을 폭발시켜 가까이 접근한 아카자의 몸을 날려버렸죠. 아카야는 엄청난 파괴력이다. 하지만 이 정도는 재생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무자의 촉수가 아카자의 몸을 관통했고 아카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자는 아카자가 착한 인간이었으면 살려두고 나쁜 인간이었으면 그대로 퇴치를 하기 위해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타마의 흑혈에 의해 인간 시절의 기억을 모두 봉인당한 상태였지만 무잔이 그 기억의 봉인을 깨뜨린 탓에 무잔과 함께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카자의 인간 시절의 이름은 하쿠지. 하쿠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병으로 잃고 아빠마저 병에 걸려 일을 나갈 수 없는 상황. 하쿠지는 그런 아빠의 몸을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 돈을 벌여야 했지만 어린 하쿠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은 없었죠. 겨우 찾은 일자리에서는 하쿠지가 어리고 가난한 아이라는 것을 이용해 돈을 주지 않고 부려먹기만 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하쿠지는 열이 받아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응당 받아야 할 돈을 가져간 것을 훔쳤다고 하며 하쿠지를 폭행하던 어른들. 하쿠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빠를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길에서 소매치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몇 번이고 붙잡혀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쿠지는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몇 번이든 이 짓을 반복할 거라며 악을 썼고 사람들은 하쿠지를 보고 오니 같은 녀석이라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하쿠지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아빠는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게 되었고 하쿠지는 이에 다 자신이 힘도 없고 가난해서 이렇게 된 거라며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무자는 여기까지 기억을 잃고 하쿠지의 행동을 악이라고 보아야 할지 혼란스러웠고 그 뒤의 기억을 더 읽어보자며 다시 기억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방황하던 하쿠지는 도장을 운영하던 케이조와 만나게 되었고 그의 도장에 들어가 그의 딸 코유키를 병간호하게 되었는데 하쿠지는 케이조와 코유키로부터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으며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죠. 하쿠지는 케이조에게 무술을 배우면서 인격을 다스렸고 코유키를 간호하며 헌신과 사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코유키와 결혼을 약속하게 된 하쿠지. 하지만 잠깐 아빠의 성묘를 갔다 온 사이에 코유키와 케이조는 독살을 당해버렸죠. 그때 마을에 찾아온 사는 이들이 우물에 있는 독을 마시고 죽었다며 그 독은 아무래도 이웃도장의 사람들이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쿠지는 또다시 자신에게서 소중한 것을 뺏어간 이 세상에 분노하며 이웃도장의 인간들을 모두 내려 죽여버렸고 그 후에 코유키의 곁에 가겠다고 하며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타마요를 만나 오니가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오니가 된 이후에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태양빛에 다 죽으려고 했지만 아카자의 뛰어난 능력을 알고 있던 타마요는 흑혈을 통해 아카자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렸고 그저 분노만이 가득한 살인병기로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기억이 지워진 아카자일지라도 여자는 절대로 건들지 않고 인간을 최소한으로 먹으며 무술만 단련해 상해놓은 오니가 되었던 거였습니다. 무자는 아카자의 모든 기억을 다 읽은 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또르르 흘리게 되었고 너는 분명 인간 시절에 인간을 죽인 악인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너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너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인간은 없다. 그렇기에 너는 악인도 선인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인간이다. 라고 했죠. 아카야는 자신의 기억을 못 찾자 코유키에 대한 죄책감에 그저 포효하며 자기 자신을 주먹으로 깨부수기 시작했고 무자는 그런 아카자를 족수로 묶은 뒤 잘 들어라. 너는 분명 무고한 인간들을 죽였었다. 사실 이웃도장의 인간들은 우물에 독을 타지 않았어. 너를 만나 이웃도장 사람들이 독을 탔다고 했던 의사 그녀는 바로 타마요. 저건 타마요가 너를 섭외하기 위해 독을 풀어놓고 이간질한 거였어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그제서야 모든 흑막을 깨닫고 당장 자신을 놓아줘라고 지금 바로 무한성에 찾아가 그녀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고 했죠. 무자는 그렇게 가봤자 넌 또다시 흑혈을 당해서 똑같이 꼭두각시가 되어버릴 게 뻔하다고 마음을 차갑게 하고 나와 함께 확실히 그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탄지로와 쿄유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했고 무자는 아카자의 인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아카자는 우리의 동료가 될 것이라고 했죠. 탄지로는 잘 부탁드린다고 뻘쭘하게 악수를 청했고 아카자 역시 뻘쭘하게 악수를 받아줬습니다. 그때 네이코 역시 탄지로를 따라서 아카자에게 악수를 청하자 아카야는 너는 싸움에서 빠져라. 너 같은 여자에게는 너무 위험한 싸움이야 라고 친데레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때 갑자기 쿄유로 역시 다가왔고 나도 이 파티에 있기했다. 귀할 때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지만 정말로 모든 것의 흑막인 타마요라는 오니를 잡기 위한 거라면 나도 힘을 보태고 싶군 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감격하며 무잔에게 와 무잔씨 덕분에 갑자기 든든한 동료가 2명이나 생겼네요 라고 했고 무잔은 사실 이건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난 일이군 이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렇다면 이제 우린 무엇부터 하면 되는 거냐고 물었고, 부자는 일단 우리는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너 정도로 강한 오니도 상현 3인이만큼 도우마나 코쿠시보 그리고 타마요까지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의 초고수인 너 그리고 검술의 고수인 쿄요로에게도 트레이닝을 받는 게 맞겠다고 했죠. 아카자와 쿄요로는 그 말에 굉장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는데, 부자는 살짝 쑥스럽다는 듯이 내가 신체력은 좋지만 솔직히 싸움 기술이 좀 약해서 말이야, 너네가 그 부분을 좀 알려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의 쿄요로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도 도움을 구하는 모습 정말 훌륭하다 라고 열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아카자는 난 케이조에게 엄청 얻어맞으면서 무술 배웠거든. 내게 배우려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난 상관없는데 레이코도 너에게 무술을 배울 거야 라고 했고, 아카야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뭐? 내가 어떻게 여자아이를? 이라고 했고, 레이코는 그저 멀뚱멀뚱거리며 아카자가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아카자의 혹독한 수련을 받게 되었고, 어느 정도 전투력을 끌어올리게 된 것을 본 무자는 이제 슬슬 다른 녀석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볼까?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우선 육아에 숨어 인간들을 잡아먹고 있는 상인류 다큐타라는 매를 찾으러 가자고 했죠. 탄지로는 어째서 상인육은 2명이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그 둘은 하나이자 둘, 평소엔 동생인 다키와 활동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오빠인 큐타로 튀어나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키에 있는 유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키를 만나게 되었죠. 부장 입장에서는 다키를 처음 본 상황, 부장이 모한성에서 쫓겨날 시점에는 다키 남매가 12개월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키는 넌 오니 같은데 이곳에는 무슨 일이지? 생긴 건 좀 내 스타일인데? 라고 했죠. 무자는 사실 너네를 죽일지 말지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했고, 다키는 다짜고짜 그게 무슨 헛소리냐며 나는 상현육 다키, 내 녀석 같은 일반 오니가 쉽게 상종할 수 있는 이가 아니라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무자는 내 소개를 안 했구나. 나는 태초의 오니 무자니야. 소란을 일으키긴 싫으니까 잠깐 얌전히 있어줄래? 라고 하며 그대로 촉수를 뻗어 다키를 공격했죠. 순식간에 무자의 촉수는 다키의 복부를 꿰뚫었고, 다키는 이 촉수는 쉽게 끊어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곧바로 오빠인 규타로를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규타로는 빠르게 무자의 뒤로 돌아가 피해 낫으로 공격을 했고, 무자는 그 낫을 한 손으로 막으며 네가 규타로구나 반갑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아카자와 쿄요로를 동시에 동료로 만들어버리는 부자의 저력을 보여주며 매력을 한층 올려봤어요. 오늘의 가상신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